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당대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4가지 큰 선물을 가져왔다고 밝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현장에 몰리면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종민 기자, 봉쇄 시위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 송파구 개표소는 어제부터 몰려든 시민들로 33시간째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요. 재선거를 치르자는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넘어오면서부터입니다.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 6천여 명까지 규모가 불어나기도 했는데요. 보수 진영 인사들도 잇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개표소 출입문 봉쇄뿐 아니라 창문에도 테이프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곳엔 개표를 마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봉인 작업을 거쳐 선관위 보관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투표지들이 이곳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기준 2,000명가량이 모여있는 걸로 비공식 추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등 36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아직까지 시민들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잠실 투표소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 의회가 잘못 계산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는데 시의회는 선관위 개표 현황을 보고 낸 건데 무슨 소리냐면서 발끈했습니다. 정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당락이 뒤바뀐 건 어제 오후.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다 뒤늦게 반출된 투표함 등이 추가 개표되면서입니다. 당초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비례대표 당선인 현황을 발표했던 서울시의회는 하루 만에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정정하고 당선자 이름까지 바꿔 공지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득표율을 소폭 앞섰으나 잠실 투표함이 추가로 개표되자 국민의힘 득표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선자 당락이 뒤바뀐 건 서울시의회의 계산착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실 7동 투표함 때문에 당선자 결과가 바뀐 게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송파구 전체 득표수를 제외하고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선관위의 공식 개표 현황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그제 잠실 7동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논란도 불거진 상황.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를 빠뜨리고 가 투표소로 몰려들어온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여기 정보가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급하게 빼내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담화문까지 내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의 침해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선거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오 시장과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이때다 싶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면서 선동에 눈이 멀어 미래를 포기했다고 했고, 장 대표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는데도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긴급 최고위까지 열면서 이번 사태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에 따른 사퇴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휴일날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였지만 선거평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표소 앞 시위를 소요라고 표현한 배현진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의 민주적 항거를 어떻게 소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동욱 최고위원도 투표용지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은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당권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으로 국민의 심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상 지도부 사퇴론에 선을 그은 걸로 보이는데 사퇴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권력을 연장하려고 수를 쓴다며 선관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 또한 명백한 패배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유력 주자들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가 꽂혀있는 묘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제 국회 첫 등원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자 현충일인 오늘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을 남기면서 자신을 부산북구 국회의원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처음 맞는 현충일을 부산에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기념물에서 참배하고 싶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엔 지역 주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연일 논란인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두말 할 것 없이 전 국민 입장에서 분노해야 마땅하신 것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바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반청 연대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호남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당선자들을 보고 함께 기운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눴으면 하는 아마 그러한 아쉬움이 있으셨겠다 싶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한평 읍내를 같이 걸으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돼서 고맙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두 사람의 호남행은 사실상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일각에선 서울 패배를 고리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 오늘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다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문자 폭탄들이 와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선거 전략 실패의 책임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정 대표의 인식이 나태하다고 직격했고, 전북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도 이원택을 지지한 전북도민들이 정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정 대표 책임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입니다. 네, 정치부 정성원 기자와 이 정치권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누군가 껴안고 있는데 누구죠? 네, 유이동 의원과 한동훈 의원입니다. 어제 나란히 국회에 첫 등원했죠.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두 사람 2023년 말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뒀고 당선됐다는 공통점이 있죠. 유 의원 4선 의원 된 만큼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 출마론까지 거론됐는데요. 원내대표 되어서 한 의원 복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어제 물어봤더니 유 의원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도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 원내대표를 하려면 원내 현안에 대해서 좀 준비되어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원내대표를 해요? 역시나 한 의원의 복당이 관심이 큰 것 같은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당사자인 한 의원 어제 저희 뉴스에 나와서 복당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죠. 복당 이슈가 쟁점화하면 당권파 도와주는 결과라고요. 친한계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 당에서 알아서 찾게 될 거다. 애걸복걸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복당 강하게 주장했다가 다른 의원들 반감만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거죠. 1차 분수령을 오는 9일 화요일 원내대표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분수령 누가 나오는 겁니까? 네, 당내에서는요.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3명 나오는데요. 김도읍 의원은 비당권파로, 정점식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됩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 이 3명에게 물어봤더니요. 김 의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당 내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 의원은 오히려 내가 더 잘 풀어낼 적임자라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이 감지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새 원내대표 뽑는다고 하니 비당권파 사이에서는 너무 서두른다 반발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인 정 의원으로 얼렁뚱땅 선출해서 장동혁 체제 그대로 가자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일단 송원석 전 원내대표 내일 후보 3인과 만나서 의견 들을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 의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심점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바로 보수의 구심점 급부상한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 이번 선거로 보수는 물론 중도 세력까지 끌어들였다는 평가받고 있죠. 윤호개인에서 벗어나 외연 확장 시작했다는 거고요. 한 의원은 원내,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인 만큼 시너지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 친한계 인사, 오 시장과 한 의원이 다양한 각도와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여기도 당권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는 8월과 9월 이쯤에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친명계에서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 전당대회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비판 메시지 낸 것도 정치 행보 시작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국회 입성한 송영길 의원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연대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출마하게 되면 친명계와 친청계 충돌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정성원 기자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주고받으며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어두운 흑백 화면 한가운데 검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하얗게 변하더니 거센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화면을 집어삼킬 듯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이란 해안감시 레이더 기지 타격 영상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한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고 이후 몇 시간 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해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방어권 차원에서 캐슘섬 등에 있는 해안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공습 배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해군이 가디르 미사일과 신형 공격용 드론으로 미 구축함 2척에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구축함 트럭스턴과 메이슨이 인도양으로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퇴각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함정이 공격받은 사실은 없으며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실제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면 이는 휴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협상 교착 상태를 모두 이란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센 이란이 버티기 중이란 건데 베트남 전쟁은 19년이나 지속됐다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대수롭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에 37조 원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미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자존심이 세다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지금의 협상 상황은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판단했습니다. It's going to be very strong one way or the other, whether it's a piece of paper or the very tough way.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군사고문 모센 레자이가 이례적으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레자이는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먼저 해제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모센 레자이 고문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이끌었던 대표적 강경파로 부통령을 지낸 정치 원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동결 자산을 해제해 줄 경우 핵협상 주도권이 이란으로 넘어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밤중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장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잠시 후 승용차가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가자 뒤따라온 경찰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섭니다.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이 승용차가 고속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교차로를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전멸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폭발하듯이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버스랑 하얀 트럭이랑 이제 부딪힌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게 연기였더라고요. 사고가 난 교차로입니다. 아직도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2.7k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겁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합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출석시켜 포토라인에 세우려던 특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결국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고심증 묶은 상태로 그렇게 사실 언론에 노출시키고 한 것도 있고요. 사실 특검이랑 좀 신뢰가 좀 있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국가안보실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억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사복 차림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뭘 시험 삼아서 쏴봤다는 거죠?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서 위험천만하게 새 총을 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의 아파트인데요. 70대 남성이요. 아파트 8층에서 새 총으로 쇠구슬을 쐈습니다. 한 발도 두 발도 아니고요. 10발이나 쐈는데요.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70대 남성 쇠구슬이 잘 발사되는지 시험 삼아 쏴봤다면서도 차량을 파손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뻔했죠. 이 70대 남성 특수 상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데 사진을 찍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보죠? 네, 두 사람이 파도에 휩쓸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강릉의 해변인데요. 이 파도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데 해경대원들이요. 밧줄을 있는 힘껏 당기고 또 당깁니다. 구조 로프를 묶은 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여성 2명을 구조해내는 건데요. 이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요, 이 두 사람이 사진을 찍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린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뭔가요?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실험실에서 이걸 닦았는데 화재로 번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연세대 임상의학연구센터입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요.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현장을 정리를 합니다. 이번엔 실험실 내부를 볼까요? 문이 검게 그을렸고 불이 난 흔적이 보이죠. 연구원이요. 실험실 바닥에 인화성 시약을 조금 떨어뜨렸다가 휴지로 닦았는데요. 이 시약이 묻은 휴지에서 나온 유증기와 열풍기 연기로 이 불이 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누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네, 다급했던 순간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어떤 여성이 숨을 몰아쉽니다. 과호흡과 탈진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조금 전 상황을 보시면요.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경찰서를 찾아 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필 이날 인근에 축제가 있어서 차량도 인파도 많았는데요. 경찰 순찰차로 여성을 태우고요. 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송에 나섭니다. 시민들 길을 터줘서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4가지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물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바빠질 거라고 했는데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게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선물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4가지입니다. 차세대 AI 가속기와 중앙 처리 장치, AI 노트북 라인업과 최첨단 AI 슈퍼컴퓨터 등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This year we had one product. Next year we have 4 new products. So we are going to be very, very busy.
올해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해당 기술과 제품들이 방대한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came to Korea because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국내에 엔비디아 AI 기술센터를 만드는 구상도 내놓으며 인공지능 관련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also building a very prominent research center here in Korea. I think it's in Seoul. Seoul is big, right? 실제로 엔비디아 채용 홈페이지엔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AI 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젠슨황 CEO는 어젯밤 삼소의 치맥까지 우리의 회식 문화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어제 못 간 3차가 못내 아쉬웠던지 오늘은 캐대현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K-팝 골든에 맞춰 몸을 흔드는 젠슨황 CEO.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흥을 뽐냈습니다. 황 CEO는 한국 문화의 친숙함을 드러내며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젠 한국식 회식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건배를 제의한 젠슨황 CEO. 소주와 맥주를 섞은 잔에 숟가락을 내리쳐 직접 폭탄주를 만듭니다. 잘 구워진 고기에 파채를 올려 능숙하게 쌈을 싼 뒤 한 입에 넣고는 만족스러운 듯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K 회식에 완벽 적응한 황 CEO. 특유의 쇼맨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HBM 신모양 과자를 기념품처럼 나눠주더니 No HBM for you. I need HBM. 이날 고기 굽기 담당은 막내인 LG 구광무 회장이었습니다. 고기 열심히 구웠어요. 고기 회장님이 구우셨어요? 제가 많이 구웠습니다. 계산은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맡았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끝나자 황 CEO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회동은 삼겹살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이어진 2차 장소의 메뉴는 치킨과 맥주. 황 CEO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치킨을 건네며 홍대 거리를 순식간에 팬미팅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자,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1,5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끌어올린 수입 물가에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트 할인 행사에는 오픈런 행렬이 몰렸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품절될 수 있고 뭐냐면 일찍 와야지 늦게. 문이 열리자마자 향한 곳은 수박 판매대. 19,990원짜리 수박을 하루 동안 9,990원에 판매하면서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요. 자, 인당 하나씩입니다. 준비된 수박 130통은 개장 10분 만에 동났습니다. 아쉬웠네요. 이게 수박 되게 좋아해서. 심지어 깨진 수박까지 사겠다는 소비자도 등장합니다. 깨져서 안 파는데 내가 비닐을 갖고 왔고 내가 산 거야. 그래도 먹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100g당 990원,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돼지고기 판매대에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진열할 틈도 없이 상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가격이 영향이 있죠. 그거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다른 대형마트는 돼지고기 100g당 1,190원 하던 행사를 980원까지 더 낮췄습니다. 이런 행사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가게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에 육박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 시간을 맞춰 마트를 찾고 유통업계는 경쟁사보다 단 10원이라도 더 낮은 가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카센터에 둥지를 튼 이 제비들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비들의 낙원이 된 도심 카센터,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심의 카센터. 아침부터 제비들이 천장에 모여 있습니다. 둥지엔 거의 다 자란 새끼들도 보입니다.
셔터문이 열리자 쏜살같이 밖으로 날아오릅니다. 제비들이 이 카센터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튼 건 지난 2003년 봄부터. 해가 갈수록 찾아오는 제비가 많아졌습니다. 한 쌍, 그다음부터 막 두 쌍, 세 쌍. 2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천장 곳곳엔 제비집 10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이를 재촉하는 새끼들에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제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것이 신기하고. 귀소성이 강한 제비는 한번 번식에 성공한 장소를 안전하다고 생각해 다시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흥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준 제비처럼 카센터 업주에게 제비들은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똑같이 똥 많이 쌀 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지, 행복이고.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미국인데요. 비행기가 상공 5m로 너무 낮게 날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을 몰고 가는 한 남성의 머리 위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일순간에 차량 안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비행기 한 대가 고속도로를 스치듯 낮게 날다가 화물 트럭을 친 겁니다. 지난달 3일 미국 뉴워크 공항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강한 맞바람과 난기류 속에 고도를 낮춘 채 접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종사들이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달리던 유조차 한 대가 급커브 구간에서 중심을 잃더니 순식간에 도로 옆으로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급히 현장을 벗어나 뒤돌아보니 차량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액체 아스팔트를 싣고 가던 유조차가 전복되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시꺼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시뻘건 불길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에서 주차돼 있던 연료 운반 탱크롤이 4대가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지 언론은 불법 연료 운송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 앞 마당에 서 있는 남성을 향해 청소년 4명이 총구를 겨눈 채 다가옵니다. 남성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순간 남성이 재빠르게 반격에 나서며 총기를 빼앗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웃도 다가와 강도를 함께 제압합니다. 용의자들이 노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해병대원.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6 경북 관광 페스타인 서울을 개최해 수도권 관광객 공략에 나섭니다. 경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지, 공연과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고 천년 신라의 아름다움을 담은 실물 크기의 금관도 선보입니다.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전국에 비 소식인데요.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밤부터는 중부에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에 최대 20mm, 그 밖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충청 이남의 비는 밤이면 그치겠지만 중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7도, 강릉 21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